자, 그야말로 드루킹이라는 이름이 정치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만에 댓글 조작 논란에 대한 변곡점을 드디어 맞이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렇죠. 오늘 오전 드루킹 1심 선고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오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몇 번 출렁였어요, 사실 이 흐름들이. 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오전 10시에 지금 나온 게 김경수 지사 오늘 이제 모습인데 지금 저 모습은 아마 영장 집행되고 지금 구치소로 가는 모습으로 보여요. 네. 그렇죠? 지금 양복을 입고 있고 밑에 지금 수갑의 창고를 보아서 구속영장이 집행된 법정구속으로 바로 영장을 집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장 집행하고 구치소로 이제 가는 모습을 지금 저희 카메라가 담아온 거고. 네. 오늘 아까 했던 말씀 마저 드리면 오늘 아침 10시부터 좀 흐름들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드루킹이 유죄 나온다는 거는 뭐 본인이 저 댓글 조작 그렇죠. 자백을 다 했으니까. 네. 그럼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었는데 문제는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유죄를 선고를 하면서 재판부 같은데 그 성창호 부장판사가 판결문 요지를 설명하면서 김경수 지사가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여론조사 상당한 도움을 그때부터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왜? 키다리 아저씨도 아니고 나는 모르는데 그냥 도움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저간에는 두 사람이 이것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 위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흐름들이 생긴 거고 그러면서 오전부터 이러다 보면 김경수 지사 유죄 나오겠는데 라는 이제 예상들을 많이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오후 2시에 선고할 때 유죄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네. 법정 구속까지 된 거죠. 자, 실형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허만섭 차장. 예. 김경수 지사가요, 본인도 이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이 재판부가 다 퇴장을 했는데도 멍하니 서 있었다라고 현장 취재 기자가 전해오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좀 간략히 얘기를 해주시죠. 예, 한동안 멍하니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끝까지 싸우겠다. 2심에서 뵙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수갑을 차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됐는데요. 네. 지금 방청석에서 김경수 지사의 부인이 좀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경수 지사를 옹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재판에 관심을 많이 나타낸 방청객들이 상당히 의회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는 그런 분위기였고 네. 상당히 소란스러운 네.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드루킹의 1심 재판에서 주목받은 말 한마디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라고 언급하면서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 재판에서는 협력 관계로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자, 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그 판결에 관해서는 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네. 그 판결문을 보면은 이게 김 지사가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어떤 드루킹의 그런 범죄 동기에 대해서 네. 뭔가 간접적으로 강화를 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역으로 보면 어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묵시적으로 그리고 강화 이런 간접 정황이라는 거는 드루킹의 그런 진술, 드루킹 일당의 진술 같은 걸 많이 포함을 한다는 이야기일 텐데 우리가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많은 의혹이 제기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드루킹 일당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당히 의혹이 있었고 이번 재판 과정에서 그런 국민적인 의혹이 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네. 바람대로는 아마 이 판결 과정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 진실 게임이 1심 판결로 인해서 막이 내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또 다른 진실 게임이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 입장에선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심 재판 그리고 최종심에 가서도 시시비비를 확실히 더 가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강 의원님께서는 지금 판결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지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의 의심은 계속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도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둘째로 두고라도 제출된 물증들이 워낙 유죄를 입증하는데 좀 작용을 한 것이다라는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판결문 아직 제가 다 본 건 아닌데 왜냐면 네. 판결문에서 풀이 안 됐어요. 네. 보니까 왜냐면 제가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 배포하는데 그렇죠. 법원에서 이제 보도자료 오늘 배포를 안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건 아닌데 물증 얘기를 합니다. 그건 어디서 네. 나온 거냐면
물증과 진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가 부인하는 측면에도 굉장히 양형에서 안 좋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당시 이제 물증을 확보를 했다는 건데 아마도 이제 그 로그인 기록 같은 거 그런 것들일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보시면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의 저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저 때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킹크랩을 돌려서 드루킹의 댓글 조작하는 건 맞는 건데 그걸 김경수가 보고 승인하고 오케이를 했다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있었던 킹크랩을 통한 댓글 조작에 대해서도 승인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법원은 저걸 인정을 한 거예요. 이건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드루킹의 진술 쪽에 힘을 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드루킹의 얘기입니다. 킹크랩 시연을 열었다. 속된 말로 오더를 받았다라고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승인을요. 네. 근데 김경수 사초는 간 건 맞다. 경공모 소개는 받았다. 그리고 그 외에 댓글 선풀 운동한 것까지 다 보고 받았다. 다 받았다. 다만 오직 하나 킹크랩만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드루킹을 비롯한 이런 복잡한 분리부터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니 드루킹이랑 김경수 지사랑 독대해가지고 시연회 하고 보고 받았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진술을 얘기하고 네. 김경수 지사는 간 것도 맞고 다른 거 다 인정하는데 오직 저기만 드루킹 얘기만 킹크랩 얘기만 나오면 안 봤다고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법원이 김경수 지사 말보다는 드루킹하고 그 주변에 있었다는 진술이 저 부분에 대해서 믿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증 같은 경우는 저 네이버 로그인 화면일 거예요. 네. 자, 드루킹 논란을 향한 김경수 지사의 방어 논리는요, 조금 전에 강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몇 차례의 공판을 거치면서 드루킹 측의 진술이 그런데 흔들렸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엄마수 차장. 예. 실제로 드루킹뿐만 아니라 김경수 지사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시연했다는 공범들의 진술도 사실은 오락가락했어요. 예. 강 의원님도 아까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매크로를 시연하는 그 현장에 그 시각에 김경수 지사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매크로를 왜 시연했는가? 이것은 네. 이제 그 매크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조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라는 이런 그 이유라는 부분에서 그거 외에는 특별한 이유를 찾기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댓글 조작과 관련된 온라인 정보 보고라는 것을 김경수 지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김경수 지사가 그 정보 보고를 보고 고맙습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합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물증으로 일단 그 법원에서는 증거로 채택을 해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또 정황을 보고 또 이제 간접적인 정황을 봤을 때 이 매크로를 그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경공모의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댓글 조작에 가담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네. 근데 이 비용 발생으로 인해서 이 드루킹 일당이 사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단 말이죠. 네. 이 비용으로 인한 댓글 조작에 의한 이익의 향유는 누가 하느냐 하면 김경수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 측에서 이제 상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그 공모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김경수 지사의 지사 직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사직은 이게 1심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그래요. 모든 재판이 1심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야 확정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지사직이 박탈되는 거는 뭐냐면 선거법 벌금 100만 원 이상. 그렇죠. 또는 선거법에 하는 기타죄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형량이 계속 유지되면 선거법 집행유예죠. 네. 그리고 일반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는 또 실형이죠. 그러면 오늘 1심 결과가 쭉 가서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되면 지사직 박탈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아닌 지사직 거죠. 박탈 아니죠. 다만 네. 집행유예가 아니고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사직 수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뭐 옥중 결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거죠. 야. 지위는 유지하나. 그러니까 아마 네. 경남도에서는 아마 뭐 부지사도 정무부지사나 행정부지사 둘 중에 한 사람은 아마 권한대행으로 해서 그래서 아마 권한대행 체제로 끌어갈 겁니다. 아마도. 네. 자,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그리고 드루킹 공범으로 김경수 지사가 법정 구속이 되면서 이제 시선은 청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김경수 전 지사의 구속은 대선 무효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도 김경수 전 지사의 윗선까지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강선우 의원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일단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이 있었다라고 법원이 1심에서 일단 인정을 한 것으로 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네. 김경수 지사가 문 대통령의 측근인 만큼 정치적으로 지금 청와대를 향해서도 입장을 밝히라고 공세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김태환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어디까지나 1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2심이 남아있고 최종심이 남아있죠. 그래서 네. 1심에서 비록 이렇게 판단을 하긴 했지만 이 판결이 계속 최종심까지 유지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일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현재 지금 1심이 오늘 선고된 상황에서 그 야당들이 어떤 청와대를 향한 그런 뭐 연계성이나 이런 걸 지적하는 건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댓글 조작과 대선의 정당성을 같이 즉각 연결하는 것도 좀 무리다. 이렇게 지적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은 충분히 그 일리가 있는 주장이긴 네.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야당 쪽에서 어떻게 네. 보고 있냐면은 지금 그 드루킹 일당이 조작한 그 기사가요 8만 개에 달하고요. 네. 그리고 댓글만 하더라도 뭐 8천만 개, 뭐 지금 이렇게 지금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의 어떤 기사와 댓글들을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그런 조작된 기사와 댓글이 대선 기간에 또 집중적으로 또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제 대선 토론 직후에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하는 얘기 중에 뭐 내가 뭐 MB 아바타입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기사라든지 댓글에서 안철수 저 후보 자질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뭐 히트를 치고 이렇게 이제 포탈에서 이제 지배를 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까지 이제 드루킹 일당이 이런 식으로 대선이나 기사라든지 댓글을 만약 조작했다면 네. 그래서 이제 포탈의 여론을 왜곡했다면 네. 아시다시피 포탈의 여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뉴스에 생산하는 언론사보다 뉴스를 유통시키는 포탈의 어떤 여론 영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이것은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그 문재인 후보의 어떤 당선에 있어서의 그 정당성 문제, 야당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충분히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충분히 거죠? 줄 수 있고요. 안철수 후보는 이제 지난해 4월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그 김경수 지사의 어떤 그 드루킹 관련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알았는지 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지금 이러한 질문이 다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적인 공세로 이제 야권에서 그런 문제는 당연히 제기를 하겠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나가기로 이제 계속 그렇게 나가면 네. 이게 도돌이가 계속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과거에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맞습니다. 그 전에 총선 대선 때도 예를 들면 현재 야권도 똑같이 킹크랩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왔으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 그것과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권에서 제기하는 대통령 부분에 대한 책임론 이 부분은 정치적인 공세 정도라고 봐야 되고 사실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대선의 경우는 워낙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흐름, 분노가 컸기 때문에 네. 저런 어떤 댓글 조작 부분이 대선 어떤 판세에 그야말로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워낙 원사이드 게임이었기 때문에 뭐 대선 댓글 조작이나 댓글 조작 할아버지를 했어도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네. 야당 의원들도 그 점을 인식하고 있을 거다. 다만 어떤 점에 있어서 공세의 포인트가 있는 거냐면 현 정부가 본인들이 이제 촛불혁명을 통해서 집권한 정부라고 합니다. 네.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합니다. 네. 과거의 적폐를 다 입수하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릅니까? 만약 이게 유죄가 확정이 되면 아니거든요. 1심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최종 판결 확정이 되면 그렇게 현 정부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던 그 적폐가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현 정부가 과거의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뭐 공무원 조직을 동원한 댓글, 물론 뭐 공무원 조직을 동원한 댓글이 네. 죄질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나쁘긴 하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가 그럼 과거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네. 라는 아마 문제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덕성에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지적인 것 같은데, 자, 여당에서도 아직 맞받아칠 수 있는 카드는 남아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구속 직후에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설마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었다. 재판장이 양성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그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있습니다. 자, 지금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입니다. 근데 김경수 지사의 의견을 대신 발표를 한 건데, 소국장님, 이 부분이 지금 귀에 딱 거슬립니다. 김경수 1심 재판장이 사법농단 의혹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관계,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번 김경수 지사 1심 판결 결과에 여권 인사들이 받는 충격은 상당할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이런 결과가 법정 구속들이라고는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까.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법원 분위기를 보면 이 이른바 적폐청산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이제 뭐 그동안에 영장 같은 걸 계속 기각시키기도 했던 부분들이 있고 네. 또 일부 인사는 이제 풀려나기도 했고 이러면서 서초동 법원 주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 법조계 법원의 일부 역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 왔거든요. 그랬죠. 있어 오면서 과연 이제 여권 인사들 판결이 쭉 몇 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판결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좀 걱정하는 그런 흐름도 있었고 지금 이 저 변호인이 얘기한 것은 결국은 아마 민주당 오늘 이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어떤 얘기도 저러한 맥락에서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그리고 법원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법조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어떤 일부 판사들의 어떤 저항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통한 공세 이런 부분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한마디 법원의 역습이라는 말로 이게 좀 쉽게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네. 저는 뭐 그런 얘기들을 뭐 들어왔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재판이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자고요. 무죄를 주장했는데 유죄가 선고되고 법정 구속 때 피고인은 재판에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가뿐만 아니라 모든 그냥 일반 장사 미사들도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재판부 판결은 나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 말들 중에 재판부 양승태와 재판부 특수관계 이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 성창호 부정판사가 제가 알기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비서를 지냈어요. 네. 그래서 실장은 아니고 네. 비서실에 그러니까 그 특수관계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뭐 오복이다.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김경수 지사는 현직 지사입니다.